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참 서영교 의원 죄송합니다만은 5분 범위 내에서 예, 추가해서 좀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8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41항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48항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8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공소시효 제도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등의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 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28항 법안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됨으로써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그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완이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는 얼마 전 약천 오거리 살인사건, 삼내 3인조 강도 사건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분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1항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일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심신장애라고 하는 재판부에 의해 징역 12년이 선고되어서 4년 뒤인 2020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이후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받지 못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범죄에는 쥐치 감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서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8항입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48항 형사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히 보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보상금 지급 시기가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연 이자에 대한 근거도 없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이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모쪼록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이 살펴주시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섭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은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진실 발견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위 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 정치인의 활동, 공직 비리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비평, 여론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PD수첩 사건, 정부의 환율 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떡값 검사 의혹을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의원,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는 물론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동산 구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까지 국가기관과 공무원, 기업 등에 의해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규정을 악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현대민주주의 이념과는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민사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강력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서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재판의 결과까지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형사재판은 후진적인 조서재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공판 중심주의는 형해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보다 우월한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선진 각국 중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녹화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채 조서에 기재될 위험성도 크지만 피의자나 변호인은 신문이 모두 끝난 이후에야 신문 내용 전체가 아닌 요지만 정리된 조서를 읽어볼 수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령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반복한 뒤 수차례의 답변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답변 하나만을 조서에 기재할 경우 이를 찾아내서 바로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그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를 원천 방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녹음 사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기를 활용해서 조사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둘째,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과 동일하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입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안인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서울의 명문대 학생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한 달이 넘도록 스토킹하다가 결국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명문대생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살해 전 한 달 넘는 스토킹을 당했지만 여자친구가 도움을 청할 곳은 없었다.
지난 2013년 작년 7월에도 대구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남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몇 주 전부터 남성이 피해 여성 주변을 맴돌며 스토킹을 했고 사고 발생 전 여성이 경찰에 수차례 이 남성이 스토킹하고 협박한다고 신고를 했지만 남성은 번번이 경범죄로 처벌되고 결국 여성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28일에도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준비해서 여자친구가 학교에 갈 시간에 맞춰서 여자친구의 빌라에 찾아가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이별 통보 후에 남자가 여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범행 전에 여자가 3차례나 112에 위협을 당한다는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지난 4월 19일에는 한낮에 서울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 3주 전에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김창완, 김민종, 양금석, 김미숙, 조인성 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강력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는 이미 수많은 괴롭힘과 위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과정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지속적 괴롭힘으로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의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이것은 노상방뇨나 장난 전화의 범칙금과 같은 수준이고 암표 매매에 대한 범칙금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가해자는 데이트 관계가 가장 많고 직장 상사, 동료, 지인, 선후배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에서 많게는 5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스토킹의 가해 목적은 일방적 후회, 연애 종료 후 만남 요구, 헤어짐에 대한 보복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를 중단하고 가해자를 차단할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처벌 근거법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지 못하고 피해 다니기 일쑤이고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당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인 등 심각한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스토킹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법규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칭하되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속적 괴롭힘 범죄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 괴롭힘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본 제정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은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정의이고 2장은 사법경찰 간의 현장 출동과 현장 조치, 법원의 잠정 조치입니다. 제3장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증인신문 시의 특례,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피해자 변호사 제도입니다. 제4장은 피해자의 지원 조치입니다. 제5장은 벌칙 규정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신체와 생명에 대한 끔찍한 위협이 됩니다. 스토킹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토킹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만 처벌해서는 스토킹 범죄를 근절할 수가 없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처벌에 대한 입법이 방치되는 동안에 수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온몸으로 피해를 당해야 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동법률안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서 20대 국회에서는 동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삼호 의원님 좋은 법안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범죄에는 취치 감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서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8항입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48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28항 법안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됨으로써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그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완이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는 얼마 전 약천 오거리 살인사건, 삼내 3인조 강도 사건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참 서영기 의원 죄송합니다만은 5분 범위 내에서 예, 추가해서 좀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8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41항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48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분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1항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일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심신장애라고 하는 재판부에 의해 징역 12년이 선고되어서 4년 뒤인 2020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이후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받지 못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 28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공소시효 제도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등의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 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